코스피가 사상 첫 시가총액 4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1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이라는 대기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몰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900조 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와 미국의 PCE 물가, 당정의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이 다음 주 코스피 5천 돌파의 중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마켓워치 첫 소식 증권부 전효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한국사의 길이 남을 대기록입니다. 품평 잠시 후에 전문가랑 듣도록 하고요. 5천선 돌파까지 남은 주요 변수들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다음 주 굵직한 이벤트들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먼저 해외 이슈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당장 미국 시간으로 17일부터 FOMC 회의, 그러니까 27일에서 28일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이제 금지가 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합니다. 네. 사실 금리 같은 경우는요, 워낙 전 세계 가격 그리고 또 채권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회의 직전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좀 일종의 스포일러를 좀 하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워낙 크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좀 이제 그것을 좀 열흘 정도 자제하라는 블랙아웃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요, 이제 연준 위원들은 입을 다물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12월 말부터 또 1월 어제랑 그제까지도 제롬 파월 의장을 저격을 하거나 연준이 좀 바보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공세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채권 시장 엄청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발, 특히 트럼프의 SNS발 위기가 좀 나올지 않을지는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1월 FOMC에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채권 금리, 저희 기준금리 압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95% 정도는 좀 이제 이번에는 좀 동결을 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경제가 좀 아직 좀 해석의 여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물가 지표는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가가 괜찮게 나왔다는 거는 좀 이제 약간 경기가 좀 톤 다운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려서 정책을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용 지표 어젯밤에 나온 건데 고용 지표는 또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또 일종의 민간 소비 심리라던가 이런 거랑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경기가 좀 다운되고 있다. 또 고용 지표에서는 경기가 좀 탄탄하다. 이런 게 좀 교차가 되고 있는 상태여서 계속 좀 미국발 이제 경기 이슈는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즘은 이제 대외 변수보다 대내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우리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법 개정의 타임라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막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선 다음 주 수요일 21일부터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데, 이게 국회 법사위를 21일부터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무리 없이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좀 이제 관계자 몇 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1월부터 늦어도 2월, 그러니까 3월 주총 시즌 전까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제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은 3월 주총 시즌에서는 좀 이제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환원책을 좀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사주 소각은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월 22일부터는 감사 선임 3%를 요게 2차 상법 개정안에 담겼는 건데 요게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2027년부터는 전자주총이 의무화가 돼서 이제 주총에 가지 못하는 투자자들도 이제 한 표라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네. 이 3차 상법 개정의 수혜주도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좀 당연히 뭐 우리가 계속 나왔던 게 낮은 PBR, 또 금융, 지주, 뭐 보험 업종 이런 거 좋을 거다 이렇게 계속 그냥 나왔었던 얘기인데, 그랬죠. 여기에 제가 좀 몇 가지 조건을 좀 더 걸어봤습니다. 예. 어떤 걸 걸어봤냐면 기존에 나왔던 낮은 PBR, 그리고 전체 주식 중에서 자사주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 좀 두 자릿수 이상인 기업들, 그리고 가격 메리트입니다. 아무리 좀 상법 개정 수혜주라고 하더라도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으면 좀 접근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52주 동안에 좀 낙폭이 과대한 상법 개정 이제 테마주들을 좀 몇 군데 골라왔습니다. 근데 절대 요거는 뭐 제가 투자를 종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변수를 가지고 집계를 해본 겁니다. 우선 하나생명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PBR 보시는 것처럼 0.19배에 불과하고요. 전체의 13.5%가 자사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저거 녹여내면은 이제
개인주들의 지분율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가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아서 52주 고점 대비해서 23% 정도 빠졌습니다. 뭐 현대해상, 삼성화재도 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좀 매력은 있지만 다만 PBR이 삼성화재는 1배를 넘어섰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0.42배라서 하나생명이 조금 더 요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좀 더 매력적인 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주사 중에서는 이제 눈에 띄는 게 롯데 지주였는데요. 롯데 지주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26% 빠졌고요. PBR은 0.36배, 자사주 비중은 27.5%에 달합니다. 네. 근데 뭐 롯데 네. 경영 상황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쪽에서 일단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는 거고 다른 종목도 또 있습니까? 네, 사실 좀 지주사를 많이 꼽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어떤 업종을 주로 다 다루고 있는 지주사냐, 요거에 따라서 좀 몇 가지 더 픽이 있었는데요. 지주사이긴 하지만 제약기업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대웅이 좀 보였습니다. 대웅은 최근에 뭐 이 자사주를 가지고 좀 맞교환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긴 했는데 현재 PBR이 0.82배로 1배를 밑돌고 있고요. 자사주가 이제 원래 29%에서 28% 정도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입니다. 네. 그리고 주가도 어제 기준으로 해서 21.4% 고점 대비해서 빠진 상태고요. 또 자본제인 이제 KCC 그리고 식료품 기업 오뚜기 그리고 워낙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SK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SK지주의 PBR 매력도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